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 기사를 이제 취득해서 실무를 가야 되는데, 실무 경험이 없어 걱정입니다. 실무를 어디서 배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실무다 이거지. 실무. 이론하고 실습을 가지고 기초 실력을 가지고 와서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거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거나 했을 때 써먹을 게 얼만큼 되느냐? 실무에 와서 써먹을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있다고 한들 5%도 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직장 못 들어갑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진 말이 뭡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하는 거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하는 거다. 이제 누가 배워주나 이거지. 누가.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직업훈련소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자격증을 딱 취득해서 그 다음에 실무 업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없는 것 같아. 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제한으로 풀렸다. 야,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서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시설관리 업무는 우리가 어떤 업무라 그럽니까? 유지관리 업무야. 그러면 감시, 운전, 점검, 보수. 이 네 가지 업무인데, 여러분들은 감시, 운전 부분은 그거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점검은 이거 귀찮아. 그러면 마지막에 보수 이런 부분에 자꾸 포인트를 맞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보수가 뭐예요? 기술을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보수인데, 기술 모르니까 내가 갑갑한 것 같아.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매일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체 업무 중에서 진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10%도 안 된다 이거지. 10%도 안 돼. 나머지가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하면 일머리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부터 세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내 업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 뭘 하는지. 내 업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제입니다. 과제. 그러니까 관리 행정 실무, 그 다음에 관리 기술 실무, 관리 기록 실무,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볼 건데, 오늘은 행정 실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리를, 전기 기사를 취득하고 나면 어떤 자리를 이제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전기 업무를 하거나 기사를 취득해서 전기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자리를 원하냐면, 이렇게 과장, 아니면 팀장, 이런 자리를 1차로 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면 저같이 소장 자리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 자리라든지 책임자급을 맡게 되면 행정 실무에 대해서 능통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인정받죠. 감시라 합니다. 이게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감시하면서 또 뭘 합니까? 여기서 조작을 합니다.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 시설관리 업무는 감시 운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 점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허드렛 일까지 하죠. 이런 업무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여기는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못 쓰면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를 못 쓰면 고생하는 겁니다. 제 수강 번호는 041강인데 이제 전기 업무 계획서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매뉴얼로 바꿔서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인데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원본, 이거는 원본으로 등록을 시켜 놓을 테니까 다운을 원본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업무 수행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 실무 업무 우선순위는 1순위가 누구냐? 현장놀이입니다. 현장놀. 그러면 어떻게 내 업무 계획서가 있던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지시하잖아요. 그럼 지시에 불응하면 안 되고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두 번째 2순위 이제 근무 규칙 같은 거 있어. 취업 규칙도 있고 뭐 사규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현장 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 거의 뭐 걷어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순위는 법령을 찾아봅니다. 법령도 찾아보고 이제 여기에서 막 문제 생겨가면 뭐 어떻게 해요? 막 법 따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하면서 법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룰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 있어가면 뭐예요? 근무규칙, 취업규칙 찾아보고 세 번째는 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기준은 어느 것이 기준이다? 현장 룰이 기준이다. 전기 업무 계획서 건물 현황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연면적. 연면적이 뭡니까? 전체 건물의 내부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000평방미터다 했을 때는 만평, 3.3으로 나누면 만평이 된다. 그러면 야, 너 몇 평짜리 건물에 근무하냐 하면 나 만평. 이야, 크다. 그 다음 뭐 건물 높이가 내 높이가 어떤지 여러분들 높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질문하는 분이 있다니까.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설 현황 했는데 여기 전기 업무 계획서라고 했지만 만약에 내가 관리소장을 한다 하면은 전기자 빼버리고 관리 업무 계획서라고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중요한 설비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고 이제 여기에 용량 같은 거 써 놓으시고 그러면 편합니다. 그리고 누가 좀 보여달라 했을 때 착착착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공 기록을 꼭 찾아보세요. 가보면 준공 기록이 없는 데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준공 기록은 정확하게 못 찾으면 사용전 검사 필증 같은 거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것을 준공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향후에 전기 설비 전기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거예요. 소방하고 전기까지 넣었냐? 전기 기사를 하면 전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 승강기까지 막 짬뽕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 근무할 수도 있고 내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내 근무 시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직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간 근무가 있고 나는 전기 안전관리자 아니면 전기 자격증을 따서 뭐 과장 자리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간 근무를 할 수 있겠죠. 당직이 이렇게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는 완전히 24시간 풀근무 당직이 있고 뭐 주야비 해가지고 이제 주간 아니면 야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있고 그러니까 주당비가 되거나 주야비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관리자는 여러분들 전기안전관리사가 있고 안전관리원이 있어요. 만약에 이 합계 용량, 수전설비, 변압기 용량, 발전설비 용량, 태양광설비 용량 합계가 5,000kg가 넘으면 안전관리원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 10,000kg가 넘으면 2명이 늘어나요. 이때 이거 기능사 이상이 필요한 거라. 기능사만 꼭 되는 게 아니고 전기기사가 2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관리사가 되고 한 사람은 관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kg 이상 수전설비 갔을 때는 내가 기능사를 갖고 있으면 안전관리원으로 보조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0kg 이상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능사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다. 지금 은퇴 후에 전기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어도 보조선임자로 갈 일이 거의 없다 이거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취업할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강의에도 나가지만 다른 자격증, 더 손쉬운 자격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리 업무가 있어요. 관리 업무 중에서 주 업무, 수변전 설비, 감시운전, 점검 보수 업무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제는 제일 여기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위에 이렇게 써놓고 비상발전기 점검운전 보수 업무 주 1회 정도 있는 거. 그 다음 UPS가 만약 있다. 여러분들 현장에 UPS가 있으면 UPS 점검운전 거의 UPS는 손 안 대죠. 크게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UPS를 외주로 관리합니다. 전기 저압 설비 점검 보수 이제 이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인 업무가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업무의 7, 80%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기타 해당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와서 실제 업무를 이 업무인가 해서 했더니만 이 업무 비중은 한 30% 되고 이 업무 비중이 70%가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부업무. 주업무가 있고 또 부업무가 있어. 근데 여기에 주업무보다도 비중은 부업무는 더 작아야 되는데 실제 업무의 비중을 전체 업무의 비중을 해보면 또 이 업무가 한 60%, 이 업무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업무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결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원 처리 업무, 뭐 고객 민원이라든가 시설 민원. 그러니까 시설 관리로 들어가니까 전기, 시설, 일반 전체를 다 한다 이거지. 그 다음 지원 업무. 나는 뭐 전기만 할 수 있어요? 대청소도 해야 되고,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터지면 뭐 치워야 돼. 이런 거. 이런 업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주 힘들어져요. 자, 비상업무라고 제가 꼭 적어 놓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1년에 한 번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전 대비, 사고 대비, 누수 대비에 대해서 시설 관리 업무하면 이 대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난 뭐 이게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있는 줄도 몰라. 그러면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 이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고 준비를 하면은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구분 강의가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데라 TV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상 업무가 있어. 비상 업무라는 것은 내가 전기, 기계, 뭐 어떠한 지구로 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화재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경보 울리면, 화재 경보가 울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짜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전 발생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사고 발생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현장에 맞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시설 관리 업무는 유지 관리 업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뜻조차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지 관리 업무가 뭐냐? 감시, 운전, 점검, 검사, 보수, 이것을 유지 관리 업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 업무라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수변전 설비 운용, 연중 알아서 다 돌아가고 있어. 조명 프로그램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감시반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지게 됩니다. 외등을 스케줄 제어를 한다든가 타이머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 스위치로 제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운전은 꼭 운전한다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운전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한전 정전실엔 자동 기동되고 발전기 운전은 매주 할 수도 있고요. 월 1회 또는 월 2회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2, 3분, 5분 뭐 이렇게 돌려보겠죠. 이것을 필수로 해야 돼.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 전기 설비 안전점검 뭐 직무고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강의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반기 유관점검, 하반기 정밀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 소방점검처럼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 전기 설비 안전점검 하면은 겁을 먹으면 안 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따지면. 자, 그렇지만 상반기는 유관점검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다 뜯어보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면 유관점검 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반기 정밀점검. 정밀점검이 뭐 있습니까? 유관점검에다가 한 두어 개 뭐 찍어보고 적어 놓는 거예요. 내 현장의 안전관리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체전기 설비 안전점검. 이것이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36년 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점검하는 방식을 합니다. 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하면은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어요. 2년에 한 번 하는 곳은 뭐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좀 중요한 거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잘 모르시면 어디에 물어보시면 되냐? 전기안전공사에 물어보시면 돼. 현장 명칭, 주소 명칭을 얘기하면 안전공사에서 몇 년에 한 번 점검하는 곳이다, 검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보수사항이 있어. 보수사항. 뭐 현장에서 이제 전기기사가 처리하는 게 있고 외주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도 뭐 해볼 만한데 이 보수 부분을 가지고 모르니까 난 전기 업무를 모른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빈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배워서 하시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알고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걱정 말고 배워서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가 되거나 안전관리사가 되면은 내 검사하고 보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설비 정기검사다. 기관은 안전공사에서 하겠죠. 그러면 3년에 1회 하는 거야. 21년, 내가 5년치 정도를 항상 이제 만약 2026년 하면 26년, 25 이렇게 날짜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5년치를 갖고 있어야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데도 있고 6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데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데 가다 보면 5년, 10년 근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죠. 21년도에서 24년도에. 그럼 25년도에는 업무가 없는 거지. 태양광 설비. 이거는 4년에 1회예요. 4년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태양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전기설비 자체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이것을 우리가 뭐 직무고시 하는데 여기 직무고시 점검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설비 자체점검이에요. 전기 직무를 알려주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설비 자체점검 이렇게 하셔야지 직무고시 하면 괜히 무슨 강압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이걸 내부로 할 수 있고 용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있거나 하면 내부 시행하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연 1회 정확하게는 연 1회만 하시면 돼. 이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축전지 교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요 세 가지. 손대는 거 세 가지. 축전지 교체. 이건 정유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기반. 정유기반의 축전지를 교체한다. 3년 1회. 3년 되면 교체하시면 돼.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검정색은 3년, 회색은 5년.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가보니까 회색 배터리가 있더라 하면 5년에 한 번. 그럼 6년 차에 갈아주시면 되는 거지. 발전기 배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검정색, 회색. 발전기 오일. 발전기 오일이 제일 문제예요. 돌려도 몇 분씩 5분씩 해서 얼마 안 돌리잖아요. 1년 다 해봐야 이게 몇 시간도 안 돼. 자, 이걸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참 갑갑하죠. 그런데 오일도 놔두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되면은 1회 교체를 해버리면 좋습니다. 근데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아. 3년에 1회도 안 하시는 분도 많아. 그럼 발전기 오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0kg 발전기라 했을 때 오일 교체하면 발전기 업체에서 와서 해주거든요. 그럼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 관리하는 게 있어요. 기록 관리. 매뉴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간 전기 업무 계획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거고, 전기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가야 되겠죠. 이것은 없으면 어디에 이드라 TV에서 지금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운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와서 다운 받아가시면 돼.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 와서 다운 받아가시면 돼요. 월간 보고서, 주간 보고서, 기타 보고서 이러한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룰에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리 만들라 저리 만들라고는 안 해. 현장 룰에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지를 쓸 수 있습니다. 가보면 일지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일지들이 있고, 그 다음 뭐 일지가 더 많아. 그러면 일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일지를 뭐 법정 일지다 아니면 무슨 일지다 뭐 막 얘기하시죠. 법으로 정해서 이걸 꼭 써야 된다 하는 일지는 없다 이거지. 그러나 예시 그거 다 예시다 이거지. 예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지를 꼭 써야 되는 건 전기 업무 일지를 쓰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웬만한 고장 기록이든 뭔 기록이든 여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수변 일지를 뭐 씁니까? 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나 혼자만 근무하면 안 써. 혼자만 근무하면 이거 쓸 뭐 그거 없어요. 한전 파워 플래너라는 게 다 여러분들 고압 수용관은 이게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대처하시면 돼. 발전기 운전일지 써야 돼요. 주 1회 이거는 기록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도 연료 사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는 버릇이 아니고 기록을 하셔야 돼. 그 다음 나머지 일지, 뭐 자체 전기 설비 점검 보고서, 직무고시사항, 이거는 이드라T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설비 현황이 뭐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뭐 현장에 표시되어 있고 하면 안 돼요. 내 설비 현황을, 내가 관리하는 설비 현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된 곳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달라고 했을 땐 이것을 탁 복사해서 이거 하나만 딱 보내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량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현장, 저희 현장 것을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설비, 내가 관리하는 설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 참고적으로 이제 시설 관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을 막 들어.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 시특법에 관련돼서 관련 현장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기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관리소장하고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 건물되면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건물의 안전관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진단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가면 해빙기 진단 하라, 뭐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시설물 안전 막 이런 것을 막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면 여러분들이 매뉴얼에 만약 필요 없으면 전부 테크테크 다 지워버리고, 필요 있으면 어느 월 쓰고 어떻게 자기가 해당되면 자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 전기다, 시설물 안전, 이렇게 변전실, 고압가스, 도시가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전기에 해당되는 게 전기실 뭐 이런 것 해당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설관리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검사. 자, 이제 안전검사, 이제 이건 규정 기준이죠. 기준. 계획 부분은 앞에서 있었고, 그럼 수전설비 검사가, 수변전설비 검사가 있고, 발전기 포함. 요게 뭐 3년, 우리는 3년 일내다, 2년 일내다,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놔야 되겠지. 그 다음 소방검사, 승강기 검사, 가스 저장소 자율검사, 가스 저장소 전기검사, 그 다음 검사 대상기기, 보일러 검사, 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 거는 2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더 필요하면 더 칸을 더 늘려가지고 적으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시설관리에서 이제 커가는 거예요. 뭐 위생점검도 있어요. 나는 전기만 하니까 이걸 모른다가 아니고, 아, 이건 왜 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역 소독, 뭐 월 1회. 여러분들 현장마다 이게 이제 월 1회 하는 데가 있고, 뭐 2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 저수조 탱크, 실내 공기질 측정, 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뉴얼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쭉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전체 업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서를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 몸이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기준서가 머리라면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드라TV에서 실무 강의를 하는데, 실무는 몸으로만 때우는 게 아니고 머리 때우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실무예요. 자, 감사합니다.